일본에서 데뷔해요 마요. 세계 만화 시장의 1위인 일본에서 새로 스크롤 만화를 만들어 볼까? 교수님 일본어 잘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조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만화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문가님으로 모셨어요. 네. 만화가님보다는 오늘은 전문가님의 호칭이 어울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썸네일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전문적인 그런 일들을 하신 경험을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네.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쩔 수 아닙니다. 없어요. 네네. 네, 네, 해요 마요. 해요 마요. 일본에서 데뷔해요 마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했었냐면요. 저희 스쿨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 스쿨에서 작년 말 2024년도 12월에 글로벌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네.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한 50명 정도? 네. 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몇 명이 신청하셨다고요? 1000명이 넘게 신청을 해가지고 20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 그 장소 빌리러 가셨던 교수님께서 네. 여긴 채울 수 있겠지? 아, 그렇게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저 3층까지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이제 온라인 송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돼서 네네. 결국은 온라인 실시간 송출도 하고 네, 맞아요. 심지어 니즈가 더 있어서 끝나고 나서 또 홍초롱 교수님께서 그 뒤에 더 연결해서 이야기를 방송까지 해주시고, 하셨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글로벌 포럼을 학교에서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글로벌 포럼을 해서 한 결과 같은 것들을 좀 재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가님을 모셨던 거예요. 네. 네, 전문가님께서 그날 발표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우선 왜 이런 글로벌 포럼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살짝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수요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학생들이 점차 저 일본에서 데뷔를 하고 싶어요라고 수줍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네. 상담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 상담할 때 이제 와서 일본 시장 쪽에도 관심이 있다라거나 일본 쪽에는 어떻게 데뷔해요? 같은 거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이 꽤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점점 일본 출판사에서도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 맞아요. 거가 느껴졌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서 뭔가 연결해 주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았던 네. 게 확인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로벌 포럼을 한 그 어떤 의의라고 하면 뭔가 어떤 이 포럼 하나로 어떤 성과를 바로 내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어쨌든 일본 시장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자. 학생들한테 네. 정말 추천할 만한 진로인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해보신 결과 좀 공부도 해보시고 네. 발표를 해보시고 그날 저도 발제를 들었는데 일본 진출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부터 이제 전문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제가 왜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까 봐 일본에서 데뷔하셨잖아요. 이야기를 좀 네. 드리자면 저는 한 10년 전 정도 전에 12년 전이군요. 네. 부터 한 2, 3년간 일본에서 연재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웹툰이 이제 막 그 산업화되고 있는 중이었죠. 2013년 뭐 이쯤이었기 때문에 레진 코믹스 생기고 그쵸? 이러면서 이제 네. 미리 보기 수익이 유료화가 음. 가능해지고 이런 단계였어요. 네. 그때쯤에 저는 이제 일본 쪽에서 2012년부터 연재를 시작을 해서 일본에 있는 이제 코믹시모아라고 하는 전자만화 플랫폼, 지금도 있고 지금 굉장히 큽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재를 해서 한 2, 3년 정도 연재를 하면서 2작품 완결을 했었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출판 만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본 망가 있잖아요. 흑백 출판 만화. 네. 네. 그 형식대로 작업을 해가지고 연재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회사랑 협업을 했었던 거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실 만한 작품이 그 다음에 제가 국내에서 연재했었던 서부기자승사자일 텐데 네. 네이버 웹툰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 10년 정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쵸? 서부기자승사자가 일본어판 서비스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연재하고 있는 보스리턴도 역시 일본어판 서비스가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연재하고 제가 그렸던 만화들이 일본에서 서비스를 한 작품들이 꽤 많이 생겼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경험한 일이지만 한국 만화계가 일본 진출로 가고 있는 방향에
어쩌면 약간 직구기처럼 음. 사례가 되겠더라고요. 케이스 그쵸, 스터디가 그쵸. 되겠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한국 작가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면 일본 문법에 맞춰서 작업을 해서 일본에 있는 회사랑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연재한 작품이 국내에서 만든 웹툰이라는 포맷에 맞춰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일본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있었다. 방향이 점점 확대가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나누는 자리에서 제가 경험담을 푸는 네. 자리로서 발제를 했었고요. 네, 네.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좀 연구를 했었냐면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이나 오랫동안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도전하고 경험하고 계시는 작가님들 생각보다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FGI를 진행을 한 거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지를 적어서 서면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하는 네, 네. 과정을 좀 거쳐서 저도 어쨌든 활동했던 게 10년 전이니까 그 뒤에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나 같은 네네네. 것들도 살펴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들을 좀 오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왜 학생들이 일본에서 데뷔하고 싶어요라고 꿈을 꾸는 학생들 중 대부분이 저는 흑백의 출판 만화가 너무 좋아요. 네. 네, 페이지 연출이 훨씬 더 쉽고 전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출판 만화만으로 일본 만화계에 데뷔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능하고요. 네. 지금도 저도 그랬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좋은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여기 나오셔서 이제 얘기해주셨던 강창원 반 작가님, 사토 작가님 같은 네. 케이스도 있고 카티노 작가님 같은 그쵸. 경우도 있고 네. 여전히 계속 그런 뭔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시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출판 만화 전통적인 방식의 우리가 흔히 일본 만화라고 생각하는 네. 흑백의 출판 만화 그 우철이죠. 네. 우철로 만들어진 흑백의 출판 만화로도 여전히 일본 진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방향성 예를 들면 그렇죠. 컬러 스크롤 웹툰으로도 그쵸. 일본에서도 진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는 출판 만화의 시대가 아니라 웹툰으로만 진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양쪽 다 지금은 시도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쉬워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업체들이 생겼어요. 네, 일본으로 네. 연결을 해주는, 네, 네. 일본 플랫폼과 연결을 해주는, 그렇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라인망가나 피코마 같은 사이트들이 한국에서 먼저 그렇죠. 만들어진 회사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일본에서 만든 회사가 라인망가고 카카오가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 이제 피코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확실히 늘어난 거 자체도 네네네. 상당히 우리한테는 희소식이고요. 네, 이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뭐 예를 들면 소락이라든지 국내에서 일본 법인을 만들어 놓은 제작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작사들을 통해서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어렵잖아요. 네.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그쵸. 세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에 있는 출판사들이 국제 공모전이라든지 네. 온라인 모치콤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모치콤이라고 하는 거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네네네.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작가를 뽑을 때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냐면 작가들이 만화 원고를 만들어서 공모전에 제출을 하거나 네. 혹은 원고를 만들어서 출판사에 직접 찾아가서 출판사 로비에서 담당자를 만나서 네.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룩백처럼. 그렇죠. 룩백이나 또 바쿠만 같은 작품들 보면은 바쿠만처럼. 많이 네네. 보이실 텐데 그런 식으로 편집자에게 이제 작품을 선보이고 명함을 받아오고 같이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작품을 제작해서 또 공모전에 제출하고 그쵸.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옛날에 좀- 90년대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도 합니다. 근데 네. 일본은 그래서 모치코미가 일본에서는 되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코로나 때 일본도 모치코미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대면 상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온라인 모치코미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모치코미 온라인 사이트가 지금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MZ세대는 대면을 어려워해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 배달의 민족 어플이 잘 된 이유 중에 전화 통화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그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래서 특히나 전 세계를 막론하고 만화 그리는 사람 대부분 샤이하기 때문에 네,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사실 직접 만나서 작품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죠. 저희 면접할 때 학생들 보면 너무 떨죠. 너무 떨죠. 너무 떨어요. 그럴 너무 수밖에 미안해요. 앞에 앉아 있기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게 아마추어들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 글을 누가 내 앞에서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싫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거라서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근데 온라인 모치코미 사이트를 열었더니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 모치코미는 여러분이 국내에서도 도전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일본에 가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일본 편집자 앞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한국에서 번역된 원고를 모치코미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출판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출판 만화의 경우인데 웹툰만이 아니라 출판 만화의 경우에도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들은 그러니까 출판 만화로만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정해서 네네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만화 시장의 1위고 네. 근데 세계 만화 시장 총 규모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네네. 2위인 미국도 절반에 닿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10% 남짓을 4, 5, 6, 3, 4, 5, 6, 7 다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일본이 그렇게 만화 시장이 큰데 그러면 뭘 팔아서 그렇게 시장이 큰 거냐? 만화책이에요. 잡지. 단행본.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이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도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많이 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 세로 스크롤로 보는 게 좀 더 편리한가? 네. 독자가 보기에 좀 더 쉬운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2년 전 정도부터 세로 스크롤 만화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판 만화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웹툰으로도 네. 연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 글로벌 만화 포럼 이런 걸 네.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왜 체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네, 때 네. 느낀 건데 그 일본은 전통적으로 만화계가 기본적으로 출판계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출판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출판이라는 문법 안에서 작품들을 소비하고 네. 그래서 아까 만화책을 많이 판매한 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네. 게 같은 맥락인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출판업 안에 만화 제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마블도 디즈니 소속이고 네네네. 그 워너브라더스가 DC 그쵸. 작품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만화랑 일본 만화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하자면 일본 만화는 기본적으로 작가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미국은 회사 단위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 작가가 누구예요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화를 기본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영화의 1이랑 2랑 3가 감독이 달라지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벤져스 1, 스태프도 엄청 어벤져스 2 많고. 맞아요. 네. 감독이 달라지는데 네. 우리가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드래곤볼의 작가가 바뀌는 건 우리가 되게 이상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출판사에서 막 만들어지는 작품은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에 그 만화계가 있다 보니까 영화 만드는 거랑 문법이 똑같이 만화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IT 기업이에요. 네네네. 그 IT 업계가 만화에서 만화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만화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누구나 알듯이 양대 네이버 포털을 웹툰,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이버 웹툰, 카카오 카카오 웹툰. 페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결국은 포털 사이트들, IT 업계들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출판되는 만화의 서비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IP로서의 만화가 더 중요해졌는데 거기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만화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에 되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내에 있는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만화계 내에서 이북 서비스도 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진 웹툰의 번역 서비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스리턴 같은 경우도 라인漫가를 그쵸.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북 재팬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되고 그쵸. 있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북 재팬을 라인漫가가 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국내에서 연재된 작품이 번역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도 국내 IT 업계들이 일본에서 영향력을 점점 더 퍼뜨렸기 때문인데 일본에서도 어쨌든 점점 이북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코로나 이후로 점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 만화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그렇죠. 많이 커졌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북의 형태도 있지만 웹툰 스크롤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분명 시장성이 있다는 게 점점 확인이 된 거예요. 피코마로 인해 네. 피코마가 엄청나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굉장히 짧게
짧은 단위로 서비스를 하는 거, 그 짧은 주기로, 짧은 길이, 그러니까 왜 제가 짧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서 전자책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단행본을 판매하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렇죠. 한 권으로 전자책을 서비스하니까 비싸죠. 그리고 한 권당 다 볼 수 있으니까 길죠, 분량이. 우리 근데 회차별이잖아요. 네, 우리는 회차별이니까 훨씬 그에 비해 짧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가 모바일에선 통하나? 라는 게 피코마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차 관심을 갖다가 이제야 이렇게 좀 변하게 되었던 거고, 미국의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그 만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2007년 이후 그 마블이 디즈니에게 인수되면서부터 훨씬 더 본격화되었죠. 근데 그 이전에 그 만화 산업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 자체가 스파이더맨의 IP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가 그 IP의 저작권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냥 고용하는 작화가, 고용하는 스토리 작가들이 그냥 고용되었을 뿐인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뭐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다른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웹툰이 대세가 되었을까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출판 산업이 이 인터넷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만약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이 인터넷 시장을 열었다면 저는 그럴 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 그냥 장이 먼저 열렸어요. 그 기업들이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이 먼저 열렸을 때와 모바일 시장이 열렸을 때는 굉장히 양상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네, 모바일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제 시스템으로 어떤 것들을 팔아야지가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인터넷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유연하게 넘어오지를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IT 이런 인프라가 너무 빨리 깔려서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만큼 빨리 깔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속 잘 되던 산업들이 계속 잘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웹툰이라고 하는 형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할 기회가 네, 열렸다.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이기도 한 건데 좋게 말하자면. 근데 지금은 약간 위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지금 한국 웹툰 잘 나가지 않아? 왜 위기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까 네.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까부터 이제 코로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코로나가 엄청 컸답니다. 여러 그렇죠. 업계에 미친 영향이. 네. 특히나 만화계는 코로나 때 상당히 뭐랄까 전성기를 맞았었어요. 왜냐하면 집 밖에 못 나가니까요. 그렇죠.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일단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OTT랑 웹툰 쪽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특히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처로서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게 다 올스톱이 됐었으니까. 그럼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에서 만화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OTT라든지 이쪽으로만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었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 전부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저기는 확실히 더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네. 분위기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많이 확장이 됐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만화계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코로나 끝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스톱 됐었던 공연이나 맞아요. 영화나 전시 스포츠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 같은 천만 작품도 나오고 막 음.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도 다시 빠져나가고 네. 이러면서 이제 만화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버블이 꺼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그만큼의 시장 규모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았을 때는 당연히 조금 더 많이 돈을 투자를 해서 한 작품에 투자금이 많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러니까 완성도나 네.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작품 수도 쏟아지듯이 네,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그때쯤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나 작품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건 아마 맞아요. 이렇게 이유는 몰라도 상황은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작품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작품에 들어가는 작가 수도 많아졌는데 작품 수도 늘어났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쵸. 만화계에 진입하는 인력이. 그럼요.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규모보다 작가 수나 작품에 제작되는 작품을 제작하는 스텝 수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왜냐면 그때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했어서 많이 채용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네. 버블이 꺼졌다는 건 투자금도 사라졌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업계에 돈이 없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 네. 그리고 또 유료 결제율도 그만큼 높지 않아졌다는 거죠. 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냥 견해가 아니라 네. 이미 뭐 KDI 같은 데서 맞아요. 네, 네. 이 분석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짜장면 값이 얼마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쿠키 값은 사실 계속 동결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사실은 이건 동결은 그렇죠. 정말 그리고 정말 그리고 작품 수가 늘어난 게 되게 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 수도 늘어나고 작품 수도 늘어나고 스튜디오도 많아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수가 워낙에 많아졌으니까 독자님들이 원래 쓰던 돈이 10,000원인데 15,000원을 쓰게 됐으면 독자님들 입장에서 나는 돈을 더 쓰고 있어라고 생각하시지만 나눠가는 작가 수는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한 작품당 벌어들이는 수익은 옛날보다 줄어든 걸 수도 있죠. 거죠. 네.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 버블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장 전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게 얘기죠. 아까 홍란지 박사님이 너무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우리나라가 웹툰이라고 하는 어쩌면 신대륙을 먼저 발견하게 됐었던 이유가 위기를 겪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출판업계가 상당히 일찍 무너지기도 했었고 네. 출판 만화계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IM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출판 만화계가 많이 무너졌었고 또 인터넷이 깔리면서 불법 복제본도 되게 많았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출판 만화계에서 뭔가 다른 먹거리는 없을까를 찾던 중에 웹툰이라고 하는 신대륙이 되게 다른 나라보다 일찍 발견한 게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이기도 한데 네. 지금 비슷하게 위기가 어느 정도로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참 다행히도 좋은 타이밍에 글로벌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특히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만화 시장의 1위인 일본에서 새로 스크롤 만화를 만들어 볼까? 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이거든요. 그쵸. 이게 그러면 되게 일본에서도 작은 회사들에서 뭔가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슈에이샤의 점프툰이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슈에이샤는 맞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년 점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드래곤볼, 슬램덩크, 나루토, 원피스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귀멸의칼날까지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일본 소년 만화들을 만들어 온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점프툰이라고 하는 스크롤 웹툰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정도로 상징적이죠. 네, 여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이 대충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들은 돌다리를 두드려도 될지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다가 아니라 돌다리를 두드려 보기 전에도 굉장히 단계가 많이 거치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큰 회사들이 뭔가를 시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일 거거든요. 그럼요. 슈에이샤만 그러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죠. 쇼가쿠칸이라든지 카도가와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의 굉장히 거대 출판 기업들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라쿠텐이라든지 원래 출판 만화를 서비스하지 않던 회사들 맞아요. 안에서도 출판 스크롤 웹툰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런가 하면 애플이라든지 혹은 아마존이라든지 국제 IT 기업들, 국제적인 IT 기업들도 일본 시장을 노리고 스크롤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시장성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웹툰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뭐 다테요미 만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로 읽기 만화라는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다테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사마다 조금씩 부르는 용어는 다릅니다만 결국은 컬러 스크롤 웹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문법을 그쪽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만화계의 독자들은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흑백 출판 만화를 보고 자라서 그쪽에 대한 제작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만 컬러 스크롤 웹툰을 만드는 제작 노하우는 국내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거든요. 독자들의 눈도 훨씬 더 익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가 지망생들이나 신인 작가분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있다. 인건 확실하죠.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출판 만화만 가능해요? 출판 만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출판 만화로 데뷔할 수 있어요? 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결과를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출판 만화보다는 웹툰으로 만들었을 때 세로 스크롤로 채색이 다 된 만화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데뷔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경쟁력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건 확실하죠. 네네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시장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시장이 성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제작 노하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니즈가 서로 만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작가가 진출하기에 되게 좋은 교두보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네. 스크롤 웹툰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흑백 출판만을 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하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그 시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쵸. 다만 조금 더 내가 일본에 이 얘기는 항상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일본에서 데뷔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좀 본인이 더 정밀하게 갈고 그렇게 뾰족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더 큰 시장을 원해서 나는 더 많은 기회를 원해서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싶어서라고 한다면 스크롤 웹툰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지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흑백 출판만을 하고 싶은데 흑백 출판만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기회가 많으니까 저쪽에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그 방향으로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일본어 잘해야 되나요? 그니까요. 그 얘기도 많이 하죠. 되게 많이 받아요. 아니 그리고 저도 다시 물어봐요. 일본어 잘하니? 네, 저도 그것부터 물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죠. 교수님 일본어 잘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되게 희망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럼요. 양세준도 일본어 못하는데 네네네. 일본어 셌다더라. 더구나 10년 전에 한국 작가 그렇게 수요도 그러니까 없었을 텐데 많지도 않았는데. 네, 쟤는 그냥 일본에서 데뷔를 했다더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되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긴 돼요. 근데 일본어를 잘하는 게 유리합니다. 매우 유리하죠. 매우 유리합니다. 유리할 수밖에 굉장히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본 만화계랑 우리나라 만화계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아까 이제 룩백이나 바쿠만에 대한 이야기 나왔지만 일본 만화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셔서 조금 콘텐츠를 보면서 좀 이해에 뭔가 해상도를 올리고 싶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바쿠만이나 룩백이나 특히 저거 또 동경의 일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 하면 그 중판출래 네네네. 중세를 찍자를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 출판사의 문화를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판 편집부의 역할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국내랑 제일 큰 차이점이 편집부의 역할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양쪽에서 다 연재를 해봤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국내는 좋게 말하자면 작가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가들의 재능에 굉장히 많이 기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작가가 자유롭게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분위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게 한국 웹툰이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풀 작가님이 그 웹툰의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업계의 당군 할아버지인데요. 시조새. 강풀 작가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나는 옛날 같았으면 출판사에서는 데뷔할 수 없었던 작가야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고도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스타일의 작가가 데뷔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로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강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는 스타일이더라도 조금 더 감성을 건드리고 공감대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웹툰 쪽으로 넘어오시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하셨던 거였는데 그게 한국 웹툰을 성장시키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슷하게 PD나 담당자들이 작가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게 일단 디폴트예요. 자유도를 많이 주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스튜디오 작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발전을 해왔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반대로 담당자 편집자들이 다 작가한테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해요. 기획부터. 기획부터 굉장히 제작 과정까지 스토리 콘티 작화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많이 나쁘게 말하자면 간섭을 합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겪었던 일인데 예를 들면 콘티에서도 콘티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전해주시고 수정을 하고 들어가고 작화에서도 캐릭터 손 위치까지도 계속 조정을 해주시고 말풍선 모양이라든지 말풍선의 크기까지도 계속 이제 의견을 주세요. 이거를
같이 만들어간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게 좋은 일인데 간섭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되게 다르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일본에서 웹툰이든 출판만 하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회사랑 일을 할 때는 편집자들의 개입이 적극적이다라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소통이 많다는 얘기고요. 언어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언어를 잘하는 걸 일단은 기본으로 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서. 왜냐하면 만화를 제작할 땐 많은 회의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근데도 어떻게 언어를 못하는데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쓰냐면 한국인 편집자가 있는 회사랑만 일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어가 가능한 편집자랑 소통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어 문제가 발생 안 했던 거고요. 일본 스토리 작가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중간에 껴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고 제가 국내에서 또 통번역을 하시는 분을 고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은요 불리한 거예요. 건너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시간적인 차이도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작화를 하는 입장에서 작화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내할 만큼의 작화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이기도 해서 부담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만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쪽에서 번역비를 댄다라고 하면 저는 돈이 많이 드는 작가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만큼의 또 돈값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언어가 안 된다면 그만큼의 내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있다.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 편집자가 있는 회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 몇 군데랑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본 만화 시장의 제일 큰 장점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어를 못하는 것보다 언어를 잘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난 일본어를 못하는데 그럼 당장 일본어 공부부터 한 3년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만약 일본어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에서 꼭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활용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거고요. 일본에서 한국인 편집자가 있는 회사를 노려라. 출판 만화로 한다면 힌트를 좀 드리자면 김우진 편집장님이시라고 왜냐면 이분 그냥 설명 말씀드리시는 게 이분이 트위터에서 본인이 한국 작가를 찾는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김우진 카도카와라고 치시면 아마 트위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우진 편집자님이 트위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한국 작가들을 찾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 학교 졸업생도 지금 그분을 통해서 일본에서 지금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출판 만화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카도가와에 있는 출판 편집국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편집자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카도가와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참고로. 혹시 모르실까봐. 네.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취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면 그거를 보내보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겠죠. 마치 온라인 모치코미처럼 그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락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에 있는 어떤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가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정도는 인지하시고 언어가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일본어 공부는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중간에 제작사나 에이전시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보다는. 네,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시장 창구 전략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찾는다? 그랬을 때 중간에서 일해줄 어떻게 좀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니즈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 웹툰을 만들 때는 내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하고 싶어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오리지널을 하는 작가라고 하더라도 마치 내가 어떤 회사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것처럼 자유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적 차이는 꼭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물론 당연히 일본에는 출판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출판사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모두가 자유도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또 스튜디오마다 또 제작하는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나에게 뭔가 하나가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저기로 가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사실은 모든 곳이 열려 있죠. 그럼요. 네. 그러면 해요 마요라고 물어봤을 때 마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해요 마요를 저희가 결정해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억울하고요. 그것보다는 어쨌거나 경우의 수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선택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만 왜 일본에서 데뷔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은 자기 안에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일본에서 출판 만화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출판 만화를 좋아하니까 라고 한다면 출판 만화를 좋아하는데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국에도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출판 만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일본에서 데뷔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에서 출판 만화로 데뷔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지? 애니메이션화가 되고 싶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꼭 출판 만화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 2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웹툰도 점점 애니메이션화도 점점 많이 음.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본 만화를 사실 왜냐 이게 왜 들리냐면 한국에서 지금 학생들 상담하면서 네. 일본 만화 좋아한다고 하는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출판 만화가 아니라 사실은 애니메이션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봤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지금 네.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헌터헌터를 좋아해요. 그럼 헌터헌터 얘기 들어보면 단행본 몇 권까지 봤니? 그럼 단행본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애니메이션으로 접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일본 만화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본 만화의 힘인데 일본 네. 만화랑 일본 애니메이션 걔는 묶여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화를 좋아하는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을 수 있는데 TV에 나오는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이런 뭐 원피스 같은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화책은 돈 주고 사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린 시절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럼요. 네.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서도 TV가 가장 대중적인 매체입니다. 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부모님이 돈을 내시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조차도 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없죠. 네네네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접근성에 있어서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일본 만화가 내 만화가 애니메이션화 되는 게 꿈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내가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훨씬 많이 만드니까 일본에서 데뷔하는 게 애니메이션화 되는 게 더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일본은 만화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그중에 일부가 애니메이션화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비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화를 연재한다고 해서 연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지만 연재한다고 해서 그게 애니메이션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오산이다. 나이브한 생각이다. 네. 오산이다. 네,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애니메이션화 될 수 있는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점점 그것도 오히려 장르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레벨업부터 마루노 강지, 강지까지니까요. 네, 뭐 좀비딸, 맞아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고수도 애니메이션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토에이가 참여한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애니메이션화 제작되거나 제작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작품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혹시 그게 일본 진출의 이유라면 그건 고민 한번 더 해보실 필요도 있다. 그렇죠. 알아보실 것도 더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흑백으로 출판 만화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좋고 일본 편집부가 일본 출판 만화를 제작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들과 협업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하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라면 가셔야죠. 그런 이유를 조금 더 갈가닦아볼 필요는 있다. 혹시 단순히 시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웹툰으로 일본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뭘 원해서 일본 진출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양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헤요마요 이 답변은 그거였네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정확합니다. 네. 이거 왜냐면 제가 FGI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FGI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고까지 정확하게 그 문장을 쓴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고 싶은 이유가 한국이 싫어서라면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은 웹툰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난 못 만드는 것 같아서 나는 페이지 만화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아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디메리트를 감수해서라도 나는 가고 싶어요. 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는 얻는 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연재하는 거가 싫어서 일본을 가고 싶은 거라면 국내에 어떤 점이 싫은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한국에 이러이런 점이 너무 아쉬워서 일본에 가야 되겠어. 그게 어쩌면 시장의 규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국에서 웹툰을 제작을 해봤는데 제작사의 간섭이 너무 심해. 그래서 웹툰 그리기 너무 재미가 없어. 일본에서 만화 할래. 일본이 간섭이 더 심합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 일본 가는 거라면 한국의 어떤 점이 싫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진짜로 일본에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가면 더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거기도 경쟁 치열한 건 똑같고요. 아, 그럼요. 당연히.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뭐 바쿠만도 그렇고 룩백도 그렇고 동경일일도 그렇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려운 것을 쉽게 가는 길은 없어요. 그거는 뭐 이세계 마법 네, 그건 환상 속에 있는 거죠.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길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제가 썸네일에 해요 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해요 마요를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결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근데 네. 본인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셔야 되니까 네, 네.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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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 어떠신가요? 잘 말씀을 엄청 잘해 주셨어요. 역시 양세준 작가님은 전문가님으로 모셨을 때 빛이 나네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제가 최근에 발제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네. FGI도 진행했었던 내용이라서 조금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더 실질적인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거기에 따른 것들은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고민하고 좀 메모해두고 내가 뭐가 좋고 뭐 때문에 가야 되고 뭐가 싫어서 가야 되고 이게 잘 정리되면 사실 그 나머지 것들을 알아보는 건 좀 더 빠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국내에서 연재한 작품의 번역 서비스도 일본 진출입니다. 그거를 그럼요. 진출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신데 그럼요. 그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것도 진출이고요. 수익 들어오고요. 당연히 그럼요. 일본에서 독자들 생기고요. 네. 내 작품을 일본에서 선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루트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잘 만들어서 일본에서 인기를 끌으면 오히려 네.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해주거든요. 아까 나 혼자만 레벨업 이야기도 드렸었지만 라인 망가 전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이팡용병 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도쿄 시부야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아시잖아요. 팝업 스토어를 열 수 있다라는 건 네. 거기에다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이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시부야입니다. 네. 네, 와. 그게 가능할 정도라면 정말로 일본에서 팬층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팡용병은 국내에서 연재하려고 만들어진 국내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굉장히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자국만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재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만들어져도 막 맞아요. 사우디에서도 보시고 이란에서도 보시고 막 어디에서도 다 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문화적 간극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는 어떤 효과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글로벌 웹툰 포럼이 또 한번 전개가 되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글로벌 브릿지 사업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그 국내에서도 한번 했었고 또 일본에서도 저희가 네, 진행을 네. 한번 아, 했어요. 맞아요. 네. 저희 12월에는 제가 발제를 했었고 네, 한국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카도가와에서도 발제를 네. 해주셨었고 소락에서도 소락에서도 해주시고 또 홍성호 교수님이랑 저랑 이렇게 했었는데 일본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도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또 업체에서도 오시고 일본 대학에서도 교수님이 와셔서 네네네. 해주시고 또 우리 스쿨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양혜석 작가님께서 작가님께서 다셔서 일본어로 일본어 능통자. 발제를 하시고 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양혜석 작가님과 명함을 주고받기 위해서 40분 정도가 줄을 서셔가지고 40분이요? 사인이 네. 아니라. 그래서 거의 사인회 수준으로 하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네네네.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일본어로 그런 걸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음. 국내 청강대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는 저도 이제 일본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교수자이기도 하지만 또 양혜석 작가님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 또 유학을 하고 오신 네, 교수님들도 네. 많이 계시고 일본 쪽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수요와 공급이 다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한 자리이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교육 협의체를 만들고 업체들이나 교육기관들이랑 MOU를 많이 맺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수를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점점 더 국내에서 일본 진출을 하는 교두보로서 청강대가 많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대로 또 재미의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요.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알아? 일본 진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진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데뷔하는 어떤 한 경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의 마지막은 헤요마요는 이렇게 뭔가 안 한 듯 한 대답을 네, 제대로 된 대답을 한 듯 만 듯 하는 네, 이런 얘기들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양 전문가님을 모실 재미의 유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재미의 유의 홍란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